천안시장 결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서 장기수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24일 천안미디어 연대 기자들과의 간담회, 결선을 앞둔 장기수의 각오, 그리고 전략이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장 후보는 먼저 이번 경선 흐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천안을 바꿀 방향을 묻는 선거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된 키워드는 단연 세대 교체였습니다. 장 후보는 평균 연령 42세 도시 천안을 언급하며 도시의 속도에 맞는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선거를 인물 교체 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띈 부분은 행정 방식에 대한 구상입니다. 장 후보는 AI 기반 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속도, 효율, 그리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책임지는 행정. 이 한 문장에 그의 방향이 압축돼 있습니다. 현장 중심 행보도 다시 꺼냈습니다. 100회가 넘는 시민 간담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장 후보는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북부, 서남부, 동남권 균형 발전, 직산역 에코신도시 조성, 독립기념관 서국지구 개발, KTX 천안 아산역 상생 협력 공간 구축, 그리고 핵심 승부수, 천안 아산 AI 특화도시. 천안을 단순한 중부도시가 아니라 미래 산업 중심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네거티브 없는 경쟁.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선은 더 날카로운 검증의 시간입니다. 정책, 인물, 조직, 모든 것이 비교 대상에 오릅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천안을 바꿀 사람이 누구인가? 장기수의 선택은 세대교체입니다. 그 선택이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질지 이제 결선에서 판가름 납니다. 장 후보님이 보시면 이력을 보면 고향은 홍성이시고 학교는 광명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다양한 각지에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데 어떻게 천안에 오셨고 또 어떻게 천안에 정착을 하셨고 천안에서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졸업을 제가 92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저하고 몇몇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학생회 활동했던 분들이 똑같이 서울로 많이 가서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하고 같이 학생회 했던 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천안에 남아서 천안을 좀 위해서 일도 하고 바꿔보자 해서 각자 고향과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노동운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 뭐 청년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청년운동을 제가 시민운동 한 13년, 의정활동 8년, 공공기관장 4년,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5년, 거의 30여 년을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았던 여러 가지 뭐 대표들 중에서 번역술 법무사님도 그때 같이 옛날 마실 사장님 뭐 이런 분들 다 그 당시에 대학 졸업하면서 우리 천안에서 살자 남은 분들이네. 장 후보님에 대해서 뭐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나 또 이재명 정부 출범에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70만이 넘는 이 천안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그 중앙부처와의 그런 경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캐션 마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보관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저하고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들었던 동지들이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만큼 중앙정부와 안정적인 연관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김민석 총리 예를 들면요.
최고위원 출마 당시에 제가 충남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간담회를 제 사무실에서 다 했습니다. 1층에서. 아실 거예요. 뭐 박찬대, 그때 지금 우리 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왔습니다. 그 이상 뭐, 그리고 문진석 의원님이라든지, 복귀왕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하고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지금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룬 게 누구인지 아시죠? 박홍근 의원입니다. 저하고 시민운동 10년을 공동대표를 같이 했습니다. KRC 전체 대표, 제가 대표. 저 1년 후배입니다. 시민운동 하다가 먼저 국회로 입성을 했고, 지금 뭐 많은 분들하고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토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저의 활동의 근거라든 정치 영역은 좀 달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거 연관돼서 이제 보충 질의를 한다면, 지난번 TV 토론하실 때 구본영 시장하고 직산역 인근에 대한 절대농지 해제 왜 개발이 안 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시장이나 장관, 농림부 장관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실무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이 캐비넷에 넣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많은 민원이 됐을 때에 실무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시장하고 네트워크보다는 시장의 그 실무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자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캐셔마크가 있지 않겠냐라는 보충질을 드립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보면요, 대부분의 큰 의사결정은 그전에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 큰 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를 보시면요, 국무회의, 장관, 실무회의에서 많은 토론에서 실제 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한테 뭘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시장이라는 건 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직접 제가 회의를 주관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정확한 판단을 낼 때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흐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산역 관련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이라고 봐요. 직산역 앞에 절대 농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결국은 그날도 말씀드렸던 농해수산위도 영향력 행사합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계시고, 그 국토부는 전간사, 현간사가 저희 동네 의원, 옆 동네 의원이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기회에 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고, 필요하면 또 일하는 시장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직접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을 보내지 않고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중앙부처에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크게 어떤 일의 방식, 열정의 문제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따지면 상대 후보는 더 심하죠. 그런 네트워크가 저보다 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찬호 우리 후보님은 더 문제죠. 한 가지